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700여 명 발생해 전날보다 1,600여 명 증가했지만 역대 최다였던 지난 3일 7만 6천여 명에 비해 2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 하루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다시 증가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가 이달 14일부터 임신부에게 5주간 주 2회 사용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급합니다. 임신부는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본투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730명 발생하며 전날보다 1,624명 증가했지만 역대 최다였던 지난 3일 7만 6천여 명에 비해 2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1만 8천여 명이고 사망자는 4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2,742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4,6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의정부시가 1,800여 명, 양주가 544명, 포천 381명, 동두천 108명, 연천군 24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30만 4,800여 명으로 전날보다 7,000명 이상 줄었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4.3%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으로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만 2,72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날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20만 명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달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세를 좀 살펴볼까요? 거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월 초만 해도 2만 명 수준이었던 확진자 수가 보름 만에 10만 명까지 오르더니 최근에는 20만 명대까지로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발생은 정점에 이른 걸까요?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쯤 최대 35만 명까지 치솟은 뒤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는 1.30으로 2주 전 1.46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1, 2주 후쯤이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 1.0 전후를 보이면서 정점을 이루다가 3월 말부터는 이제 감소하는 양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급격한 완화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개학을 맞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달 14일부터 임신부에게 5주간 주 2회 사용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급합니다. 임신부는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형제, 자매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대리 수령도 할 수 있습니다. 키트 수령 시 신분증과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임신 확인서, 임신부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죠. 본투표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대책의 실효성에 이목이 몰립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보람 행정사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의 준비성에 대한 국민 질타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걱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선관위에서는 격리자 등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를 관리하였습니다. 모든 투표 과정에는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부정의 소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를 기록한 만큼 투표자 수도 많았고 투표 관리 인력과 투표소 시설에 제약이 있어 확진 유권자의 투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선관위는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실 관리 논란이 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격리자 등 유권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의 3월 9일 선거일 투표 방법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격리자 등 유권자들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시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지금 사상 최고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 역시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 끝으로 투표가 가진 의미와 힘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장 잘 행사하는 방법은 투표입니다.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권리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김보람 행정사무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네,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정책, 통합의 리더십 등 저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자를 뽑겠다고 말합니다. 범위만 넓지 아무런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지방대가 조금 활성화돼서 서울로 애들이 많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방이랑 서울 간의 격차가 심하니까 그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인재들이 여기 있어야 이제 되겠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큰 고민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집 살 때 좀 돈이 좀 많이 좀 들어갈 거 하고, 돈이 좀 얼마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부담이 좀 심하게 갈 것 같다 하고, 그런 거 집값을 좀 조정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동산, 우리 애기도 아들이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 구하기가 일단은 젊은 애들 부동산 문제의 첫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소통하는 자세와 통합의 리더십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몇몇 사람이 결정을 해놓고 마치 이것이 국민들의 뜻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결국은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같은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단적으로 뭔가를 막 해나가기보다는 서로 통합이 돼가지고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 사전 투표의 뜨거운 열기가 본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홍보까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기술 개발에도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기술닥터의 1:1 컨설팅으로 톡톡히 도움을 본 곳들이 있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무인 방제기, 무인 방역 소독기를 제조하는 도내 중소기업. 방제약품이 점성이 있다 보니 노즐 막힘 문제가 있었는데 경기도 기술닥터인 송정원 교수의 도움으로 해결점을 찾고 중국으로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 줄임으로써 빠른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기술닥터는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 소속 기술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기술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한 기업은 매출이 늘고 기업의 매출 증가는 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는 기술닥터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11,000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좀 적극 발굴하고 단계별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를 넘어 2020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에서 추진 중인 기술닥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포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포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 업무용,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등이 해당됩니다. 시는 피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감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 정보입니다. 며칠째 강원과 경북 등 지역 곳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날씨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동해안과 경상 지역에는 실효습도가 최저 25% 아래로 떨어진 곳들이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8일 낮 1시 30분 기준 산림청이 발표한 산불 위험 지수를 보면 광주 74.4, 부산 78.6으로 높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다소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편 동해안은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급변하고 여전히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불길이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 다음 달 17일까지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기동 단속반은 등산로와 농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